한 10분 정도 디스커션 시간 남았는데 여기 패널 선생님으로 김민철, 김용희, 문동규, 백주열, 서영훈, 최익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좋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그 발표하신 성서구 선생님께 한 가지 좀 질문 좀. 사실 이제 사이드 브랜치 오클루전을 우리가 제일될지 프리딕션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드 와이어를 보통 쓰지만은 이게 언제 선생님께서는 꼭 이걸 제일드 와이어가 아니라 제일드 벌룬을 쓰는 게 좋을 거라고 플랜을 하고 들어가시는지랑, 그다음 제일드 커세어 테크닉이랑 비교해서 제일드 벌룬 테크닉의 혹시 장점이나 단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해보시면 경험상 감이 딱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할지 말지 고민이 되면 일단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벌룬 안 하더라도 일단 해놓고 플러 유지되면 빼면 되니까 빼는데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테터로 하는 거는 제가 아직 경험이 없는데 일단 지금은 제일드 벌룬 테크닉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제 막 사용하게 되는 상태라 그건 경험 많으신 선생님께서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해도 되나요? 그냥 저는 청소고 선생님한테 한 가지 아까 제일드 벌룬 테크닉 언급하실 때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 안 하신 것 같아서 아까 그림 보시면 사이드 벌룬이 항상 스탠드보다 위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면 KBC 우리 모임하게 되면 사이드 브랜치 프로텍션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테크닉 이야기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준비해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논문이나 그 교과서에 보게 되면 항상 사이드 브랜치는 만약에 제일드 벌룬 테크닉을 하시려고 하고 메인 브랜치인 스탠드를 넣어놓고 사이드 브랜치인 벌룬을 넣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 메인 브랜치에 있는 그 스탠드보다 더 위쪽에 사이드 브랜치 벌룬이 나오도록 해 주시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스탠드를 넣었을 때 그 사이드 브랜치 스톡이 짧게 쓸 경우에 스탠트하고 반대쪽에 있는 월 사이에 짧은 벌룬이 스톡이 되면 못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항상 긴 벌룬을 써서 스탠보다 위쪽에 나오도록 한 다음에 메인 브랜치 스탠트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거는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하는데요. 원칙은 원칙이고 1.5mm 벌룬은 그냥 빠집니다.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탠 벌룬을 하실 때 그렇게 좀, 그리고 우리가 사이드 브랜치의 위치가 내가 스탠트를 길게 놓고 싶은데 프록시마를 더 길게 놓고 싶은데 사이드 브랜치 1.5 벌룬 보통 15mm 길어야 20mm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중간쯤에 놓으면 사실 스탠트가 10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프록시마를 넣어야 될 스탠 길이가 나는 20mm다. 그러면 절대로 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1.5 벌룬 넣어놓고 스탠트를 너무 오버사이즈 안 하시면 됩니다. 오버사이즈 안 하고 노미널 프레셔나 그 이하 11기압이 넘으면 한 8기압 정도 피고 그 다음에 플로우를 확인하고 제일드 벌룬 핍니다. 그 다음에 스탠 벌룬을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하이프레셔로 NC를 하고 싶으면 NC를 바꿔서 하고, 아니면 난 스탠 벌룬을 심플하게 끝내고 싶어 그러면 스탠 벌룬 그냥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거기다 놔두고 스탠 벌룬 이제 제일드 벌룬 피고 이제 플로우가 얻어서 그럼 제일드 벌룬 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빠지면 좀 피면서 빠지면 되고,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이론상이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탠 벌룬을 너무 하이프레셔로 피지 않는다 그런 정도 지키시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이제 디스토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탠트에 스탠 벌룬이든 NC 벌룬이든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제일드 벌룬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드 벌룬과 안에 NC 벌룬 두 가지고 키싱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키싱까지 만약에 플로우가 마음에 안 들면 키싱하면 사실 스탠트는 디스토전 되지만 사이드 브랜치 어스티움은 열리는 거기 때문에 키싱하고 뺀 다음에 다시 NC 벌룬을 붙여주시면 되고, 어떤 게 인디케이션이냐면 사이드 브랜치에다가 처음부터 이제 사이드 브랜치가 크고 크리티컬하면 투 스탠 테크닉 하면 되기 때문에 제일드 벌룬 테크닉 인디케이션이 안 됩니다. 사이드 브랜치에 스탠을 넣기에는 애매한 크지 않은 사이즈인데 죽으면 아쉬운 그런 그 사이드 브랜치. 그러니까 사이드 브랜치가 크지 않아서 투 스탠은 아닌데 스탠 크로스오버는 할 건데 아스티움에 병이 있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제일드 벌룬 테크닉을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와이어를 해놓고서 오클루전 된 다음에 리와이어링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제일드 벌룬 하게 되면 리와이어링 안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끝내면 키싱 안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생님께서 나중에 키싱하고 싶으면 다 한 다음에 다시 리와이어링 해서 키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케이스가 아마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자꾸 하게 되는 게 제일드 벌룬 테크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너무 크게 스탠트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 우리 사이드 브랜치 제일드 벌룬 테크닉 하실 때 사이드 벌룬은 보통 몇 겹을 주시나요, 노미날에? 옛날에 이제 사이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디파이드 사이드 제일 벌룬 테크닉이라고 해서 노미널 벌룬을 하지 않고 약간 3겹, 4겹 정도로 벌룬을 하면서 한 채로 메인 브랜치 스탠팅을 하게 되면 위쪽에 있는 사이드 브랜치가 눌리면서 아래쪽에 사이드 브랜치 쪽이 실제로 벌룬이 더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움이랑 그쪽 프락처를 맞기 때문에 노미널을 하지 말고 할 때는 약간 로우 프레셔로 해서 스탠팅을 같이 하게 되면 오스랑 그쪽에 맞는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는데 보통은 몇 겹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탠트의 디스토전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드 벌룬을 좀 더 밀어 넣어가지고 그 사이드 브랜치 어스하고 디스탈 쪽으로 가게 해서 그러니까 스탠트로 살짝만 프로트루전 되게 한 다음에 펴서 스탠트 디스토전을 줄여라 그런 뭐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보면 사실은 그 방법도 서제스트할 때 제일드 벌룬 안에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어차피 1.5, 2.0이니까 그냥 노미널 정도 피고 그 다음에 빼고 그 다음에 스탠 벌룬이나 NC 벌룬을 충분히 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살짝 피고 키싱하면 밀려 들어가니까 할 거다 이런 이론적인 게 베이스가 있긴 한데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가끔은 12, 16기압까지 제일드 벌룬을 펴도 됩니다. 펴도 되는데 스탠만 반드시 디스토전만 나중에 NC 벌룬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서호 선생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 얘기하시고 그 제일 발룬 테크닉 할 때 그 루틴으로 키싱 발룬처럼 스탠 발룬과 그 제일 발룬을 같이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봐서 하나요? 루틴으로는 하진 않고요. 봐서 하는데 이제 사이드 벤치를 좀 더 잘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환자들은 아까 케이스 보셨던 것처럼 키싱까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프로비저널하게 이제 스탠 볼룬을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스탠 발루닝을 할 때 네. 스탠트를 펼칠 때 네. 그때 루틴으로 2, 3기압 살짝 사이드 브랜치 그렇게는 그런 키싱 발룬처럼 그렇게 아. 하는 건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일단은 벌룬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스텐트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플로우를 보고 재벌룬 해야 되겠다 하면 하고요. 앞에서 이장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법은 되게 케이스마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시술하시는 분에 맞게 뭐 나는 먼저 키싱 벌룬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은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발룬이 사이드 벤치에 들어가 있는데 네네. 들어가 있으면 플로어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발룬 빼버리면은 싹 제일돼 버리면 다시 발룬 넣기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루틴으로 살짝 키싱처럼 살짝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룬을 그러니까 발룬을 넣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안 하고 나중에 스탠을 디플로이 한 다음에 사이드 브랜치의 플로우가 그게 나쁘지 않다면 그러니까 플로우에 손상이 없다면 굳이 발룬을 할 필요는 없죠. 맞습니다. 네. 그 발룬의 프로파일만큼 사이드 브랜치를 어느 정도 키핑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플로우가 떨어진다면 거기서 발룬을 가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나 몰라서 넣어놓는 거고 플로우가 괜찮으면 그냥 이제 빼도 되는데 이제 이게 사용을 안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는 있을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일단은 제이드 벌룬 해서 무조건 그거를 벌룬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도 질문이요. 그 플로우 벌룬 젤들 해놓고 블레이션 안 했는데 플로우 괜찮은 것 같아서 딱 뺐는데 카리나 시프트 되면서 막히신 적 있으시죠? 아직까지는 제가 몇 없으세요? 케이스 안 돼서 없었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그 나중에 리와이어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리와이어링은 키싱 할 때는 합니다. 그 키싱을 그러니까 다시 리와이어링을 네, 하고 네. 파이나 키싱을 할지 말지를 어떻게 결정하시는 건지라 네. 이게 그 제일드 발룬을 한번 하면은 메인 스탠트가 약간 디스토션이 되면서 다시 리와이어링 하기가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되는 것 같고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텐트가 망가질까봐가 하는 게 이제 제일 걱정이 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항상 그 빼고 나서는 그 메인 베슬에 이제 벌룬을 항상 준비한 상태에서 빼고서 다시 이제 그런 망가진 걸 이제 다시 메인 베슬 벌룬을 펴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많이 망가지거나 그렇게 심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와이어링도 수월하게 되고요. 예, 성소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우리 박하우 선생님하고 황병희 선생님한테 좀 질문해 주시죠. 황병희 교수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한 질문인데요. 제가 아나스토모틱 특히 이제 리마2 LAD 쪽에 간혹가다 이제 PCR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 뭐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보여주셨다시피 벌루만 하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이제 쫄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로우 프레저만 주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스페즘 관련한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뭐 교수님의 그런 아나스토모틱 사이트 PCI의 팁이 있으신지. 처음에 그쪽에 이제 벌룬할 때 다들 걱정하는 게 이거 벌룬했다 여기 이온온데 터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국관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요. 뭐 NC 20개 값도 절대 안 터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고 실제로 벌룬해도 터진 경우는 한 번도 없어서 사실 그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스탠스 넣는 게 좋지는 않은데 제 케이스에서 어쩔 수 없이 넣는데 뭐 요새 같은 시대라면 가능하면 DC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저기 문동균 선생님 얘기하신 거에 제가 드리자면 제일드 마이크로 카테타도 충분히 쓰고요. 사실 근데 문제는 제일드 벌룬은 벌룬 하나 나와서 원래 1.5나 2.6 쓰던 거니까 그냥 보험에서 쓰면 되는데 마이크로 카테타는 하나를 또 빼야 되니까요. 이게 보험 문제인데 만약에 마이크로 카테타가 있었다. 그럼 저는 그냥 마이크로 카테타 넣고 시술하고 마이크로 카테타 빼면 그러면 다시 제일드대로 마이크로 카테타 돌리면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편리하고 유용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마이크로 카테터를 하나 더 빼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일드 벌룬이 더 일상적으로 쓰기는 더 좋은 것 같고요. 저 혹시 KBG 하고 나서 언제 그 아나스토모시스타에서 벌룬 할 때 수술을 하고 언제부터 벌룬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제 케이스는 다 한참 뒤에 이제 문제 생기신 분들이고 그 했는데 뭐 불과 지금 뭐 1, 2주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라면 리마를 여는 게 아니라 원래 혈관을 열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들 한참 뒤에 뭐 이미 팔보스 다 생기고 안전하게 된 사람들이라서 뭐 그런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벌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리마 프로도 가고 이쪽 네이티브를 해가지고 안테그릴 프로도 가고 그러면 어느 쪽이 먼저 막혀요? 둘이 들으면서 컴피티션에서 하나는 막힐 것 같은데 어디가 리마가 막힐까요? 아니면 안테그릴도 막히나? 리마가 막히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근데 더 좋은 플로를 만들어 놨으면 리마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뭐 일본 선생님들이 그 뭐 한중 선생님도 예전에 여쭤보셨지만 일부러 이걸 뚫어놓고 나면 리마를 막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거를 막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서 두는데 나중에 팔로우업 해보면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리마 LED를 잘 열어놨으면 리마가 자연스럽게 뭐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하욱 선생님 그 좋은 케이스 잘 봤고요. 왠지 다음 주부터 와이어링 잘 안 되는 건 전부 필더 XTR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필더 XTR이 가진 좀 장점이나 단점을 간단하게만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팁이 가벼워서 프로스프란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와이어 팁이 많이 구부러지는 모양으로 이제 와이어를 밀어넣지만 않으면 그렇게 크게 베슬월에 타격을 심하게 주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블러드 플로우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려보내는 느낌으로 와이어링을 하기에는 제일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XT도 물론 괜찮지만 XT는 그래도 끝에가 조금 훨씬 더 날카로운 편이라서 뭐 안테그레이트 플로우가 아주 안 좋지만 안 좋은 경우가 아니면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필더라는 와이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FC도 좋긴 좋은데 FC는 그 텍타일 우리가 돌리는 방향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디렉션 정하기 좋고 좋긴 좋은데 필더는 그런 맛은 좀 떨어지는데 대신에 팀로드도 1g으로 무겁긴 하지만 걔도 굉장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와이어 중간에 이제 팁 뒤에 부분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이라서 이제 그쪽이 구부러지지 않는 모양을 잘 보면서 흘려보내기는 되게 좋은 와이어 같습니다. 예, 그래도 와이어 하여튼 핸들링 할 때는 그 팁 모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팁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와이어 특성상 윗 모션이 있냐, 윗 있잖아요. 그게 있나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강의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잠깐 좀
그 커피 브레이크 잠깐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의 연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